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이런 블로그 대문 이미지를 파워포인트로 1:1 비율로 만들어 보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새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여신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 주시고요. 파워포인트를 처음 여시면 그냥 대부분 이런 기본 레이아웃이 뜨게 됩니다. 요거 이제 드래그 해 주셔서 지어 주신 다음에 디자인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요걸 이제 그대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비와 높이를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너비는 20cm, 높이도 마찬가지로 20cm를 맞춰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율이 안 맞는다고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뭐 어떤 거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최대 하나 맞춤 확인 둘 중에 하나 눌러 주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로 비율이 사이즈가 안 맞게 되던 레이아웃이 1:1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 아무런 사진들을 하나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진 비율이랑 이 파워포인트 비율이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걸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안 이쁘죠. 안 이쁘기 때문에 저는 자르기를 눌러서 이 비율을 조정해 줄 겁니다. 자르기는요, 요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요. 요 서식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르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르기 메뉴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래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게 사진을 줄여 주신 다음에 요 모서리 쪽에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십니다. 갖다 대시고 여기 아래 동그란 크기 조절 메뉴로 이렇게 아래로 쭉 늘려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요 그림을 내려 주시고 다시 한번 자르기 메뉴 올리셔서 그대로 위쪽으로 자른 사진을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1:1 비율이 좀 왜곡 없이 딱 맞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 주신 다음에요. 홈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그 도형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그리기라고 있네요. 그리기 메뉴 위에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섯 번째 있네요. 다섯 번째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도형 채우기하고 도형 윤곽선 이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도형 채우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도형 채우기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요. 네, 이렇게 이제 검은색이 된 사각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시면 여기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있네요. 이 도형 서식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측에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면서요. 채우기와 선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우기를 눌러 주시고 투명도 부분에 0을 50으로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사진이 분위기 있게 잡혀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리기 부분에 사각형 옆에 있는 타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타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냥 똑같이 드래그해서 Shift를 누르시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 주시고요. 최대한 가운데에 맞게 원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맞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원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도형 서식, 다시 한번 채우기, 투명도는 50%로 맞춰 주십니다.
네, 이렇게 맞춰 주시면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본 듯한 메인 이미지의 레이아웃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 원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겠죠. 원에다가 글씨를 쓰실 때는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텍스트 상자라고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그림 사진 말고요, 이 옆쪽에다가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제주도 카페 추천이라는 문구를 써보겠습니다. 제주도 카페 추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블로그 배경 이미지를 만들 때는요, 이 글씨체와 크기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그대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홈 메뉴에 가운데 정렬, 여기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글자체는 이건 이제 무료 폰트를 쓰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으신데요. 좀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무료 폰트로는 배달의 민족 연성이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이거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배달의 민족 연성이라는 글자 폰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크기는 한 4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20 곱하기 20 크기일 때는 40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자색 지정하는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글꼴색. 네, 요걸 이제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하얀색으로 맞춰주십니다. 하얀색으로 맞춰주시고, 요 이제 그대로 클릭하셔서 요 원 위에다가 대충 가운데에 맞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직선, 홈에 사각형 그리신 부분에 옆에 보시면 직선이라고 있습니다. 선을 클릭해 주시고, 이 아랫부분, 제주도 카페 추천이라는 글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요, 도형 윤곽선 부분에 흰색으로 맞춰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께에서 한 1과 2분의 1 아니면 2포인트도 괜찮습니다. 2포인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살짝 맞춰 주십니다. 그 파워포인트에서요, 글자나 선의 모든 위치 조정은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방향키를 설정하시면 좀 세밀하게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좀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마우스 말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카페 이름을 넣을 건데요. 똑같이 삽입 메뉴를 들어가셔서요,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고요. 이 옆쪽에다가 그냥 클릭을 해주십니다. 네, 이 카페 이름이 넘버.138이네요. no.138. 네, no.138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제 위에는 배달의 민족 연성 글씨체를 썼다면 이 아래쪽은 그냥 맑은 고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맑은 고딕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글자 색은 하얀색, 글자 크기는 한 20이나 25 정도 주시면 대부분 좀 잘 맞게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요거 그냥 그대로 또 클릭해서 이 아래쪽으로 가운데 맞게 네,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용 대문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이제 그림을 JPG 파일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신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그냥 아무 곳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그림이라는 폴더에다가 제주도 카페 추천 대문 이미지 이렇게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저장한 이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네, 번거롭게 포토샵을 켜서 어렵게 작업하지 않아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그럭저럭 볼만한 수준의 대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워포인트로 블로그 대문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